네, 안녕하세요. 인상TV입니다. 자, 우리가 이주저택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토지 보상을 받는 단계에 있어서 현금 보상으로 협의 단계를 바로 거쳐서 시공사로부터 이주저택지의 1순위가 되느냐 또는 그렇지 않고 협의보상 단계를 지나서 수용 재결을 지고 이의 재결까지 통해서 보상금을 올린 다음에 2순위로 이주저택지를 받느냐 그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 보상 그러면 현금 보상으로 진행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민 공고 열람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내에 어떤 택지개발 조성이라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고 열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인정고시가 되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가지 토지나 지장물질 등등을 조사한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통해서 감정평가서까지 추진하고 그 내용으로 협의 단계를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지역 내에 택지개발지역이든 산업단지든 그 지역 내에서의 그 개발구역 내에서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는 영농이나 축산업, 기타 어떤 상업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달리 특혜를 주게 되는 게 바로 그것이 이제 토지로 보상하는 관계입니다. 물론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다시 그 택지를 사게 하는 수의계획을 통해서 사게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분양되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내가 이주저택지가 되든지 협의양도택지가 되든지 더 나아가서 생활대책용지가 돼서 근린 상권지역에 그런 준주거라든지 이런 데 되겠죠. 그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은 보상 단가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갖고 또 그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특히 이제 신도시 3기, 자 1기, 2기에 접어서 3기의 신도시가 발표되고 정부도 최근에 부동산 정책 방향이 급격하게 어떤 주거용의 아파트 가격들이 급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또 부동산을 갖다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현금 보상도 중요하지만은 토지로서 보상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토지 보상 그러면 현금 보상이었는데 이제는 현금 보상도 보상이고 거기 따라서 내가 그 조건이 된다면 이주자라든지 뭐 협의양도자라든지 이러한 택지를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은 이런 대상의 토지를 바로 수의계약으로서 내가 받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향후 2, 3년 뒤에 또는 그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산업단지 개발지구가 개발이 완성해서 어느 정착 단계가 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방향을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주저택지인데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또는 산업단지 개발지구 내에 또는 기타 등등 그런 개발지구 내에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주저택지의 선정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협의양도주택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주저택지는 근생지역이라고 해서 1층은 상가고 2, 3, 4층에 우리가 주택을 넣을 수 있는 근생지역의 택지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협의양도주택지는 단독주택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굳이 이주저택지의 어떤 택지를 보상받는 것이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내가 계약을 한다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자, 그래서 이주저택지와 협의자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나중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이주저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분양 가격도 조성 원가의 80% 정도니까요. 기반 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기타 뭐 전기 이런 그런 기반 시설을 제외한 80% 정도니까 분양가가 1억이라 그러면은 8천만 원 정도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향후 이런 이주저택지는 일에 관해서
협의 양도 지정일 지난 다음에는 일에 관해서 어떻게 전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저택지를 좀 노려보는 게, 내가 원주민이라면은 이주저택지를 노려보고 그 이주저택지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주저택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된 원주민들에게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서 어떤 수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 해당되는 순위가 되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공고를 해서 순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협의 재결 단계에서, 쉽게 말해서 협의 수용이죠. 협의 수용을 한 단계에서 빠르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1차 감정평가를 통해서 협의 재결의 내용이 오면은 감정 가격과 현재 시세와 내 보상 가격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차이 나는 것 때문에 협의 재결을 하지 않고 수용 재결로 넘어가고요. 또 수용 재결에서도 증액이 되지 않으면 이의재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주자나 협의자 같은 경우는 1순위가 아무래도 시공사하고 빨리 협의해서 보상을 받은 분에게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1순위.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협의 수용에서 단가가 좀 작더라도 이것을 보상을 빨리 받고 그 보상 금액에서 플러스 내가 협의 수용으로 해서 협의 계약으로 해가지고 이주자 택지를 1순위로 받는다면 오히려 목 좋은 지역에 택지를 저렴하게 받아서 수용해서 받은 보상금보다, 그것을 증액된 보상금보다 이것을 나중에 매각을 하거나 또는 집을 지어서 건축행위를 한 다음에 어떤 판매를 했을 때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협의계약 내용에 무조건 금액을 증액시킨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금액과 이주자 택지를 받을 확률이 있어서, 또는 이주자 택지를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추첨을 해서 좋은 자리에 1순위로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협의 수용을 통해 가지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택지를 오히려 수의계약으로 찾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어떤 내가 이주자라든지 협의 양도자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생활대출 용지의 대상이 된다면 그쪽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주자 택지를 받기 위해서는 협의 재결을 빨리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 1순위 대상자가 돼서 공고하고 그 다음에 추첨일 날에 추첨의 운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위치의 택지를 추첨받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요. 또 수의계약하고 나서 앞에서도 다른 방송에 얘기했지만은 명의 변경 일정일이 지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프리미엄을 받고 팔 건지, 아니면은 이 권리를 가지고 그대로 중도금 잔금을 쳐린 다음에 집을 지을 건지를 판단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토지 보상 그러면은 현금 보상을 받고 증액을 받아야 되는 것이만이 어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융통성을 발휘하고 바르게 시세적인 판단을 했을 적에 그것이 나에게 큰 이익과 향후의 가치가 더 높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현금 보상을 받게 되면은 그 보상 금액에 대한 양도 차익도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로서 계약을 하고 그 부분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그 어떤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가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겠죠. 본인이 혼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 현금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뭐 이의제기를 하라, 그런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다 부동산의 전문가와 그 다음에 이런 토지 보상에 대한 행정사의 전문가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해서 내가 가장 합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결정하고, 결정됐으면은 거기에 맞게 시공사와 협의 관계를 거쳐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자든 협의자든 간에 그런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일단 협의 단계에서의 시공사하고 관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대상자가 된다면은 그런 대상자가 됐을 때에 협의자,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를 제공받는 과정을 반드시 알고 또 혹여나 이 딱지 권리를 양도한다면 언제 해야 되는지도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내가 오히려 투자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했는데 잘못하면 주변의 어떤 흐름에 휩쓸려가지고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지금 시세가 그런지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급등하는 거에 비해서 토지 보상으로 인해서 뭐 보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토지를 갖다가 내 수익 계약으로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주자 택지를 갖고 있거나 협의자 택지를 갖고 대상이 된 분들이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 권리를 포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는 혹여나 그 지역 내에 들어서는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에 특별 분양 자격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이 두 가지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아파트로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니까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이런 아파트를 오히려 시세보다 분양가보다 그것도 마찬가지 한 80%? 그 정도 90% 80% 정도에 저렴하게 되겠죠. 그런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오히려 그거 내 집으로 참고 더 나가서 나중에 매각을 하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건가 아니면 우리가 택지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찾을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들은 항상 전화로 문의를 해 주시면은 그에 따라서 답변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은 적극적으로 그 권리에 대해서 자문 및 조언 활동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주자 택지에서의 특히 이주자 택지를 이주자 택지로 갈 건가 현금 보상으로 갈 건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